뭐 물어볼 거 있지 않나요? 인트로 아이디어가 떨어져서 물어볼 수가 없네. 그럼 이번 건 그냥 날로 먹어야겠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마 다들 대충 성격이라던가 외모나 이 친구의 능력 등등 간단한 것에 대해서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자세하게 안 알아도 만화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더 자세한 정보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만화에 더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제 채널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채널 주인이 사실은 남도일 본인이었다, 이러면 얼마나 더 관심이 생기고 더 자주 챙겨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흥미를 더 돋구기 위해서 오늘도 캐릭터의 TMI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알아볼 캐릭터는 코난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조언가이며 아버지 같은 사람 아가사 히로시 브라운 박사님이십니다. 브라운 박사님의 TMI 첫 번째, 박사님은 의외로 나이가 53살밖에 안 됩니다. 액면가를 보면 웬만한 할아버지들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저씨 정도의 나이란 거죠. 근데 이게 배경이 좀 있는 게 명탐정 코난이 첫 연재를 하던 1994년에는 53세란 나이가 할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게 됐고 현재에 들어서는 53세 정도면 아저씨라고 불리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작가님도 처음 만화를 만들 때는 53세 정도면 할아버지니까 박사님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박사님의 얼굴이 좀 노안인 건 사실이긴 하니까 작품이 연재가 되면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박사님 보고 노안이라고 말을 하거나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박사님은 본명인 아가사 히로시로 잘 불리지 않습니다. 코난과 탐정단 친구들도 하카세, 즉 박사님이라고 부르고 반장님이나 유명한 탐정도 박사님을 보면 그냥 박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저 역시 박사님을 브라운 박사님이라고 부르거나 박사님이라고 부르지 그냥 아가사라던가 브라운같이 이름으로만 부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연세가 좀 있으셔서 존칭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긴 한데 현실에서도 박사님들을 만나면 박사님이라고 부를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박사님이라고 불리는 게 공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셔서 그런 겁니다. 뭔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중고등학생분들이나 대학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 박사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보통 대학교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업이 오전 8시나 9시쯤 1교시가 시작해서 5시나 6시가 되면 7, 8교시가 끝나고 흔치 않게 보강이 잡힌 경우 7시에서 8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대학교에 사람이 없어야 하고 대학교의 불이 꺼져야 하지만 대학교의 불은 꺼지지 않고 사람들 몇 명이 남아있게 됩니다. 보통 불이 안 꺼진 교실에 석사나 박사가 있고 가끔씩 산책을 나오는 게 석사, 산책을 나오지 않고 잠시 커피를 사고 다시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게 박사입니다. 참고로 저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출근은 아침 10시쯤에 한다네요. 아마 브라운 박사님도 이런 엄청난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노안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 셜록 홈즈와 코난이 비교가 된다면 박사님은 왓슨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셜록 홈즈에서 왓슨 박사의 역할은 홈즈를 따라다니며 홈즈의 추리력을 감탄하거나 가끔씩 홈즈의 조수 역할도 해주는 등 홈즈의 파트너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명탐정 코난에서 홈즈는 당연히 남도일일 테고 홈즈를 보조해주는 파트너는 누구로 봐야 할까요? 솔직히 코난의 파트너로 볼만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 몸으로 돌려주는 해독제를 만들어주는 장미, 사건이 일어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하인성, 검은 조직을 함께 상대하는 이상윤 등등 후보군은 정말 많지만 코난 1권부터 등장해가지고 코난에게 여러 발명품들을 만들어주며 진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어쩔 때는 사건 해결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빌려주는 박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코난의 파트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게 명탐정 코난 6기 극장판 베이커가의 망령을 보면 홈즈의 역할로 남도일의 아빠인 남건이 나오고 왓슨 역할로 박사님이 나온 사진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박사님이야말로 진짜 코난의 파트너가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실력이 엄청난 발명가입니다. 저번에 제가 박사님의 발명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으니 간단하게 지금까지 만든 발명품들 목록만 나열하자면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나미 넥타이형 음성 변조기, 일격필살 킥력 증강 슈즈, 웬만한 자동차보다 속도가 빠른 태양열로 가는 스케이트보드, 위치 추정용 안경, 코끼리도 한 방에 재울 수 있는 마취침이 들어있는 시계형 마취총 등등 기똥찬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박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발명가일 것 같은데 의외로 코난 세계관에서 박사님의 발명품은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박사님 본인이 직접 자신이 만든 발명품들이 학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 아니라고도 말하며 남도일도 박사님이 만든 발명품에 대해 잡동산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만화에서 박사님은 그닥 뛰어난 발명가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발명한 것 중에서도 나름 히트친 게 있으니 음성을 녹음해 놓으면 원하는 음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보이스 레코딩 체인저와 온천수의 효능을 알려주는 인형이 대표적인 작품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많고 다양한 발명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집안도 꽤 빵빵해가지고 부자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할 텐데 아까 말했던 발명품 2개 말고는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발명품으로는 그닥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난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잡동사니 같은 것들만 만들어서 오히려 가난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분명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박사님은 그닥 유명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명탐정 코난 주홍색 시리즈를 보면 안기준이 박사님에 대해서 이 근처에 국가비밀 정보국도 뺨치는 발명품을 만드는 박사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발명품들을 보면 저런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지금까지 만화에서 박사님을 깎아내렸던 거와는 좀 반대되는 말이라 당황했었습니다. 아마 그냥 진짜 사업성만 없을 뿐 뛰어난 발명품 맞기 때문에 몇몇은 깎아내리고 몇몇은 칭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솔직히 마취침만 팔아도 박사님 부자 될 것 같은데 왜 안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5번째,
번째, 이분도 소꿉친구랑 이어집니다. 다들 알다시피 코난은 유독 소꿉친구 커플링이 많은 편인데 이 소꿉친구 커플링이 53세의 할아버지 박사님한테도 이어집니다. 박사님이 53살까지 모솔로 살았던 건지 아니면 밤마다 클럽 가는 슈퍼 물랑가이로 살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코난이 작아진 현재 시점에는 솔로였고 집 정리를 하다가 옛날 어린 시절 첫사랑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첫사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썰 중에서 제일 재밌는 썰이 연애썰이기 때문에 코난은 박사님의 연애썰을 듣게 되고 박사님의 첫사랑을 찾아주기 위해 추리를 해서 첫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장소로 가게 되죠. 그렇게 박사님은 후사의 캠벨이라고 하는 자신의 초등학생 시절 첫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후사의 캠벨은 박사님이 애들이랑 있는 걸 보고 걔네가 박사님의 손주인 걸로 착각을 했고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결혼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서로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 박사님은 떠나는 첫사랑에게 첫사랑의 상징인 은행잎을 아직 좋아한다고 말을 했고 첫사랑은 다시 박사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53살에 8살 정도의 손주를 가지려면 박사님이 23살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뒤 그 자식이 22살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가능한 겁니다. 이렇듯 53살의 손주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캠벨이 왜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또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게 캠벨의 운전기사로 나온 인물이 최근 나온 코난 만화에서 검은 조직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캠벨의 정체가 좀 안개 속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폭스바겐 비틀이란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출시 년도가 100년도 더 된 만큼 자주 고장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마 사건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부러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곱 번째, 코난이 추리할 때 마취침을 안 쓰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보통 코난이 대리 추리를 할 경우 마취침을 싸가지고 상대를 재운 다음 추리를 하는데 박사님은 음성 변조기를 만든 장본인이라서 그런지 재우지 않고 입만 뻥긋거리게끔 연기하게 해서 추리를 합니다. 여덟 번째, 장미와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케미를 보여줍니다. 장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검은 조직에서 벗어나가지고 남도일의 집 근처로 오다가 쓰러지게 되는데 쓰러진 장미를 걷어서 보살펴준 것이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박사님을 은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친할아버지나 친아빠처럼 걱정하고 챙겨줍니다. 박사님이 겁나 뚱뚱하니까 계속 이렇게 뚱뚱한 상태로 살찌는 음식만 먹는다면 건강이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박사님이 먹는 음식들을 관리하고 살찌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하며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목숨을 건 부활편에서 장미가 박사님이 인질로 잡혀서 코난을 죽여야겠다 라고 가짜로 위협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중에 코난에게 진짜로 만약에 박사님이 인질로 잡힌다면 망설임 없이 코난을 죽일 거라고 말하는 걸 보면 정말로 박사님을 아끼는 걸로 추정됩니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이건 장미의 TMI에 넣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홉 번째, 코난과 장미가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박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를 입학시켜주긴 했지만 여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지 도일이가 런던에 갈 때 코난 상태로 출입국 심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아포톡신 486의 해독제를 먹고 도일이 상태로 박사님이 함께 따라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애들을 좋아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닌 이상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 데리고 캠핑을 겁나 자주 가는 모습이나 비싼 음식들을 그냥 사주는 모습, 자신이 만든 게임들을 먼저 시켜주는 것 등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코난에서 착한 사람을 몇명 꼽으라고 하면 박사님은 무조건 꼽힐 것 같네요. 11번째, 10년 전쯤에는 머리가 까맸고 앞머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머리가 사라지고 머리카락 색은 전부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대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건지 궁금해지는 순간이네요. 12번째, 엉덩이에 점이 있고 그 점에 털이 나 있습니다. 이건 코난의 목격 증언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아직까지 코난 7대 불가 사이로 남아있습니다. 13번째, 극장판에서 이상한 말장난 퀴즈를 자주 냅니다. 보통 개 쓸데없는 퀴즈이기 마련인데 13기 극장판에서는 이 퀴즈가 나중에 사건 해결할 때 큰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퀴즈는 박사님이 아니라 미란이나 도일 등등 다른 인물이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4번째, 친척 중에 돌아가신 큰아버지 아가사 쿠리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검은 조직 보스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으니 그 영상을 보고 와주시면 제 조회수가 올라가서 아주 기뻐가지고 춤을 출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14가지 정도가 코난 최고의 브레인이자 발명가 브라운 박사님에 대한 TMI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4가지 외에도 박사님도 납치를 당해본 적이 있는 거, 탐정단 데리고 다녀주다가 뒤질 뻔한 적이 있는 거, 코난을 먹이고 길러줬더니 자신이 만든 발명품 지원하는 곳에서 코난한테 한 대 맞고 기절할 뻔했던 적이 있는 것 등등 초반부터 나온 오리지널 캐릭이라 그런지 할 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캐릭터 TMI는 또 누구로 할지 고민이 되네요. 바라는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